자, 본 영상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본 학생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공부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는 한 학기 여러분들의 수업을 맡게 된 박대호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제 소개에 대해서는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지문 분석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서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류의 학습을 사실 옛날부터 많은 선생님들은 해왔던 수업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 모형을 간단히 한번 써보면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Flip Learning이라고. Flip Learning이라는 말 들어봤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 수업 시간 전에 집에서 공부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내가 강의만 듣고 학습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공부를 하는 걸 말하고 이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본 수업 시간 때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의 수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게 Flip Learning의 큰 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모형을 잘 활용해서 조금 더 학업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뭐 인지적 지적 수준으로 좀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철저하게 이거는 수업 시간 것처럼 뭐 농담도 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 지문 분석에 대한 내용만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문 분석 1과 시작해 볼게요. 팀 A. 지금 팀 A, 팀 B, 팀 C 이 세 개의 팀이 마시멜로 챌린지를 하고 각각의 팀이 다른 과정을 거쳤고 그 다른 결과물을 내었어요. 그래서 팀 A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Think before you act. 이게 부제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 2학년 때 분명히 배웠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른쪽에 여기 세 개 써놓은 게 보일 거예요. 지금 하나씩 볼게요. think는 생각한다예요. 현재형. 그 다음에 thought는요. 생각했다예요. 과거형.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나와 있는 thought는 뭐냐면요. 이건 생각된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 분사라고 말하는 그거예요. 그거. 그럼 과거 분사가 뭐냐? 과거 분사는 말에 얽매일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말로 된, 진, 받은 이러한 류의 말로 끝나면 이걸 과거분사라고 말하는구나. 선생님 그러면 모든 동사에는 과거분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yes입니다. 모든 동사에는 과거분사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나 학습지에서는 이걸 뭘로 봐요? 과거분사 PP라고 볼 거예요. 이 PP는 past participle의 줄임말인데 이것까지는 전혀 알 필요가 없고요. 사실 이 PP라는 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뭐만 알면 되냐? 모든 동사는 현재형, 과거형, 그리고 이 과거분사형이 있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첫 번째 동사 형태는 생각한다. 두 번째 생각했다. 세 번째 생각된 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 현재형 동사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네 글자로 부릅니다.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밑에 걸로 적용해 봅시다. say로 이제 그럼 say가 말한다. say는요 말했다. 그럼 이 say는 똑같은 모형이지만 하나는 과거형이니까 또 하나는 과거 분사가 돼야겠지. 그럼 여기 해석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때는요. 잠깐 스킵하지 말고요. 잠깐 일시정지해 놓고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들어요. 내 질문은 이거예요. 이때 say는 어떻게 해석할까? 그렇죠. 말되어진 또는 말해진 이런 식으로 뭐 진, 된 이런 것들을 붙이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make, made, made예요. make는 당연히 뭐예요? 만든다. made는 만들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세 번째 made는 뭐예요? 해석이? 그렇죠. 만들어진. 이렇게 이 진이란 말 한 글자만 붙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 했냐? 그럼 이때 think는 뭐예요? 여기 있는 세 개 중에 요거잖아, 요거. 그럼 현재형 동사이자 동사 원형이 문장의 처음에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 문장은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모든 문장은. 사실 이것도 주어가 앞에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을 하자면요. 요 앞에는요. 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You should. 생략되어 있을 뿐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비문이 아닌 거예요. 즉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때 think는요. 동사 원형이자 현기형이니까요. 생각한다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죠. 왜 아니에요? 앞에 여기 해서 이게 생략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생략되어 있지 않는 걸 앞에서 말해보면요. 너는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생각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지. 근데 우리는 이걸 해석하기 일일이 해석해 버거우니까 그냥 동사 원형으로 문장에 출발하면 이걸 무슨 문장이라 그래요? 세 글자로? 그렇죠. 명령문이라고 말하고요.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그냥 뭐뭐 해라. 동사 원형 해라.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라.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처음 몇 번만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 순간부터는 이제 그냥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다 지우고 할게요. 여기 다 지우고 이해했으니까 이제 여기 다 지울게요. 여기 다 지우고요.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첫 번째 문장은 명령문이고요. 이때 think는 생각해라. 뭐 하기 전에? 너가 act, 행동하기 전에. 이때 you가 주어고요. act가 동사고요. 이 문장의 가장 큰 중요한 동사 원형은 바로 이 think입니다. 그래서 before는 당연히 뜻이 뭐뭐 하기 전에. 그래서 너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서 또 독해로 조금만 들어가 봅시다. 이 문장을 통해서 얘들은 대가리가 없네. 대가리가 없게 뭘 했나 보다. 생각 없이 뭘 했나 보다. 이런 느낌의 글이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추측이 듭니다. 두 번째 할게요. We had 이거 시험 문장 얘들아 이 문장 구조 있죠? 요 문장 구조 이러한 문장의 구조가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예요. 무슨 구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요 구문.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목적어를. 그래서 I love you. 나는 love, 사랑한다. you, 너를. 그대로 와요. 우리는 가졌다. 목적 5로 할게요. object 줄임말. 우리는 가졌다. man이는 많은 그 좋은 아이디어, 생각들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만이에요. 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구조가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세 번째 문장 할게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about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무엇에 대해서. 그리고 공부 조금만 더 하는 친구들 있지.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갈게요. 이때 about은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이러한 느낌 좀 갖고 있어요. 여기저기. about은 무슨 느낌? 여기저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요거 하나 좀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한번 할게요. 요겁니다. 요거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미리 하고 갈게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이 첫 번째 그래서요. 요거 중요하고요. 문법적으로 여기 중요하고요. 밑에 내려가서 요거 제가 지금 이렇게 밑줄 친 거 있죠? 여기 당연히 내가 이미 별표 3개 쳐놨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 색연필로 체크한 부분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 즉 시험과 직결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이때 이치인 뜻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각각의 명사.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각각의 생각에 about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in detail은 한 번에 뭐예요? 상세히요. 상세히. 여러분들 대부분 이는 뭐뭐 안에 이런 뜻을 알고 있는데요. 그 뜻도 있죠. 없다는 게 아니라 인이 디테일 같이 쓸 때에는 그냥 이게 하나의 단어로서 상세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빠르고 영어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게요. 그래서 각각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너희들 하나 좀 의심되는 게 있어. 봐봐. 문장과 문장이 연결돼야 돼. 앞에 있지. 많은 생각들을 가졌다 했지.
그럼 우리가 이야기한 것도 뭐 하나의 생각만 이야기했겠어? 아니지. 많은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지. 그럼 여기도 당연히 많은 생각들이니까 복수형인 S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내가 미안할 거 아니죠. 근데 미안해. 왜? each 뒤에는요. 그럼 지금 무슨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 원래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each 뒤에는 이게 나와야 된다. 3초, 2초, 1초. each 뒤에는 원래는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지만 each 뒤에는 특수한 경우로 뭐만 나와야 된다? 그렇죠. 단수명사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뭐가 쓰이면 틀린 거예요? ideas가 나오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상세하게.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 표시하는 것만 빼고요. 조금 더 지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울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만 더 따라가 봅시다. 그 다음 문법적으로 하나 중요한 거 또 나왔네요. 이 시 가주어라는 건 굳이 구태여 또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때 있은 가주어로서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지만 주어 애들 잘 들어요. 이거 해석만 해볼게 먼저. 봐봐.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생각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봐봐. 우리가 최고의 다시 할게. 우리가 최고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자, 내가 지금 이슬 해석한 적이 있나? 이슬 해석한 적이 없어요. 없으면 없어도 되나?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돼? 그럼 있어 빼봐. 야, was not is로 시작하는 문장이 어딨어? 항상 문장은 뭘로 시작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주어로 생각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서라든지 주어가 있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이시라는 가짜 주어를 넣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의미는 없다. 의미는 없지만 해석상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최고의 생각을 choose,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이 for이에요, for. 여러분들이 아는 for은요, 아마 이 세 가지일 것 같아요. 뭐뭐에 대해서, 뭐뭐를 위해서, 또는 뭐뭐를 향하여, 또는 뭐뭐를 뭐 있을까 또 뭐뭐를 향하여, 또 뭐뭐를 목적으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는 그거 다 아닙니다.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지금부터. to. 이때 choose는 선택하다라는 뭐예요? 동사고요. 이때 choose는 동사 원형이에요. choose의 과거는 뭐니까? chose니까 선택했다. 잘 들어요. to 동사 앞에 뭐가 나올 때? or 더하기 명사가 나올 때, 이때 우리라는 us는 명사예요. 대명사. 우리. 대명사로 명사니까 다시. to 동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가 나올 때 이때 for는 뜻이 뭐예요? 뭐뭐에 대해서도 아니고요. 뭐뭐시, 뭐뭐가, 즉 주어처럼 해석해야 돼요. 주어처럼. 언제만, 다른 경우는 다 제외해요. 언제만 to 동사 앞에 있을 때만.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가? 우리를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최고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할게요. 네, 질문할 테니까 잠깐 끊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최고의 생각을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3, 2, 1. 그렇죠. 여기 us죠, us. us의 us. 잘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말할 거,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구문은 뭐예요? 이 for to 구문. 잠깐만. 이 for to 구문, 여기 it, for to 구문. 이건 가짜 주어, 즉 의미가 없다. 그러면 진짜 주어는 뭐예요? 이 to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거 왜 썼어요? for는요, 누가 선택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의미상의 주어가 누가 봐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그럼 뭐하러 써요? 의미상의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는 반드시 무슨 경우 때 누가 최고의 생각을 선택한지 모를 때 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for to 구문에 대해서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당연하지. 생각을 했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이야기도 많이 나눴겠지만 당연히 뭐 하나 꼽는 게 어려워.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갑자기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뭐 했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말했대요. The teacher said 하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뭐가 남았대요? 5분 남았대요. 어이구 5분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 45분 생각할 때 이 새끼들은 뭐 하는 거야? 40분 동안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40분 동안. 근데 알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거에 대한 얘기만 하지 않았겠지. 또 뭐 태민이 시절에는 또 놀고 있었겠죠 아마. 네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하여튼 5분 남았대요. 그래서 5분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둘러야지. 그래서 in a hurry는 하나의 단어로 써요. 이겁니다. 서둘러서. in a hurry는 서둘러서.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요 동사. 갈게요. 서둘러서 우리는요. 테이프는요. 명사로 쓰면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테이프 맞아요. 하나만 물어보자. 명사에 D가 붙을 수 있나요? 안 되죠. 명사에 D가 붙니? 그러면 이게 주어인가요? 주어는 여기 있잖아. 우리. 그럼 테이프는 뭐죠? 우리 테이프? 아니죠. 여러분 언제 보통 어디에 ed나 D가 붙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어디에 붙어요? 동사에 붙죠. 그럼 이건 뭐라는 뜻이에요? 테이프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이프는요. 테이프가 아니라 테이프로 감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게 왜 동사예요? 동사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왜 동사예요? 주어는 이미 있으니까. 이게 왜 동사예요? 아니 테이프 뒤에 이 D라는 글자도 붙어 있으니까 심지어. 됐죠? 스틱은 막대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막대기는 막대기인데 이거 그거예요. 그냥 이때 5분에 갖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파게티라는 그 막대기 있죠. 그 막대기를 테이프로 감쌌대요. 어떻게? 함께 감쌌겠죠 뭐. then 그리고 나서요. 우리는 랩하면 뜻이요. 이것만 갖고 오면 돼요. 그냥 감싸다. 랩하면 감싸다. 랩 있잖아 랩. 그러니까 우리 서브웨이도 랩. 그리고 우리 랩 많이 들었죠 랩. 이거 RAP 랩 아니에요. 랩이에요 랩. 그래서 뜻까지 들어가면요. 우리는 감쌌습니다. 뭘로 감쌌어요? 끈으로 감쌌대요. 뭐 주위를 끈으로 이때 around는 뭐뭐 주위에 주위. 뭐 주위를 끈으로 감싸. 이때 되면요. 일단 직역하면 이거 직역하면 그것들. 근데 그것들이 뭔지 알아야죠.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잠깐 끊고 이어갑시다. 생각했죠? 답을 알려줄게 먼저. 이때 댐이 가리키는 건요. 이렇게만 적으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것까지입니다. 자, 스파게티 면을 가리키는 게 댐이지 그냥 스틱, 막대기 이것만 가리키는 건 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게 대학교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상으로 좀 봐봐. 어디 주위에 끈을 감싼 거야? 막대기 주위에 끈을 감싼 게 아니야. 그 스파게티라는 그 막대기 주위에 끈을 감싼 거지. 스틱만 받을 경우에는요.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래서 The Sticks of Spaghetti 전체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5분 남은 상태에서 막 마구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될 리가 있어요.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지. 갈게요. 그 다음 문장. 그래서요. The string. 그 끈이요. the string. 그 끈이 봐봐. 이때 테이프는 동사 맞잖아. 이때 테이프는 뭐예요? 당연히 명사죠. 왜 명사예요? 앞에 더는 무조건 어디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 명사 앞에만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요. 이때 테이프는 동사로 사용되었고 이때 테이프는 뭐로 사용된 거예요? 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the string 그 끈이요. stuck은요. 이건 하나로 보자. 이거 외워 이거 그냥 이거 너무 좋은 표현. get stuck은요. 그냥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들러 붙다. get이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 형용사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변하는데 지금 설명을 너무 하냐 여러분 과부하 조금 올 수도 있는 것 같거든. 그냥 청크로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get stuck은요 get stuck to 그래서 어디 들러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끈이 테이프에 들러붙고 난리 났겠지. 그리고 그것은
big mess 하면 mess는 그냥 엉망진창인데요. big은 더 큰 엉망진창 무슨 말이에요? 그냥 대난장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포인트. it이 뭘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it. 또 끊고요.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it은 테이프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뭐 덜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가스턱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그렇죠. 끈이 테이프에 들러붙은 그 상황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이승 선생님, 앞에 나와 있는 명사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승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받을 수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 전체 문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즉 여기서 뭘 받은 거예요? 끈이 테이프에 들러붙은 이 상황 전체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big mess, 엉망진창이었다는 뜻입니다. 됐죠? 마지막 문장 갑시다.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 잘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만 해봅시다. You can do everything. You can not to go out of business. Okay, everyone. Let's go. 마지막 문장. With 1 second left, I put the marshmallow on top. 여기 할게. 그냥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나는 put 두었습니다. 주어 동사. 뭘 두어요? 마시멜로우를 두었습니다. 어디에? on top. on top은 한 글자로 꼭대기예요. 꼭대기에. 그래서 나는 마시멜로우를 꼭대기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 문법 포인트입니다. With 1 second left요. 지금 동영상 듣다가 혹시 나 너무 과부하다 하면 오늘 잠깐 여기서 멈추고 위에 거 복습하고 이 부분 내일 들어야겠다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4개 과부하고 와서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하면 내일 이 부분만 따로 들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 위에 거 다 괜찮다, 충분히 해볼만 하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밑에 거 와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해 볼게요. 일단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이 구문 자체를 뭐라 부르냐면요, 이렇게 불러요. 하지만 저 싫어요 이런 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보일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보여요. 그럼 일단 파악해 봅시다 하나씩. 위시 나왔고요. 1초라는 명사가 나왔고요. 남겨진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즉 위시라는 전치사, 1 second라는 1초라는 명사, left 남겨진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결합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봅시다 지금부터. 자, 볼게요. 일단 이 자세한 구문을 보면요, 일단 with 다음에요, 명사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형용사, 그다음에 ing로 끝나는 글자, pp로 끝나는 글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공식부터 말할게요. 공식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이때 주어처럼 해석하면 돼요. 명사가 뭐라고요? 명사가 첫 번째 형용사가 나오면요, 형용사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명사가 형용사 한 채로. ing가 나오면요, 명사가 ing 하고 있는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명사는 pp가 나오면요, pp 된, 진, 받은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다 뭘로 끝나? 그렇지. 채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다시 할게요. 공식은 이겁니다. 분사구문 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형용사 ing, pp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형용사 한 채로 ing 하고 있는 채로 pp 된진 받은 채로 그대로 봅시다. with 명사 ing, with 명사 pp, with 명사 형용사입니다. 해석할게요. 강아지가 ing 하고 있는 채로 걷고 있는 채로, 문이 뭐한 채로? 닫혀진 채로, 뭐한 채로? 입이 뭐한 채로? 열린 채로. 그대로 와. 뭐한 채로? 1초가 left 남겨진 채로. 이게 어렵냐? 이게 어려워? 이게 안 어려워. 뭐의 문제야? 그냥 left를 해석을 못하는 것뿐이야. left가 뭔지도 모르는 것뿐이고. 뭐 하면 돼 이제? left가 뭔지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까지 머리 터질 것 같으니 그러면 이제
이제 시험에 나올 내용은 다 했어요. 여기서 끝내면 되고요. 이거 맞춰봐요, 이제. 음. 자, 자, 내가 이렇게 하고 여기에 문법 나왔어요. 4번. 이거 맞는지 틀린지 파악해봐요. 답 뭐예요? X죠. 여기 있잖아, 또 심지어. 이거 왜 X예요? 봐. 야, 문이 자기가 스스로 뭘 열 수 있어? 문이 생명체야, 씨. 문은 생명체가 아니야. 문은 누가 열어야 돼? 우리 열어줘야 돼, 우리가. 즉, 문은 우리에 의해서 열리는 거지. 즉, 문은 동작을 직접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동작을 받는 거지. 동작 당하는 거잖아. 그럼 동작을 당할 때 쓰는 게 뭐예요? PP예요. 즉, 그래서 close의 PP 형태인 뭐가 나와야 돼요? closed, 드가 나와야 돼, 드. 그래서 이게 closed입니다. closed인 게 아니라. 이건 이제 고등학교 문법 시험이에요. 근데 지금 알을 수 있잖아, 충분히. 딱 하나만 더 해보자. 미안해. 딱 하나만. with. 아니, 왜 미안해? 이거 내가 되게 지금 너희들 위해서 해주고 있는 거야, 이거. 어. 생색내지 말라고? 어떻게 생색을 안 내니? 자, 봅시다. 조금 어렵다. 기다려봐. 자, 여기에 4번. 맞아, 틀려. 생각할 시간 줄게요. 오케이, 답 뭐예요? OX. 당연히 O가 아니라 X죠. 이때 일단 결론부터 말할게. 이때 make는 ing 형태의 뭘로 바뀌어야 돼요? making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야, 이게 made면 이게 pp라는 건데 pp는 동작을 받는다, 즉 당한다라는 건데 여자가 만들어지니? 아니지. 여자가 뭐 하는 거예요? 여자가 직접 의자를 만드는 거죠. 뒤에 나오잖아, chair. 여자가 직접 의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make의 ing 부태 형태가 나와야지 made의 pp 형태가 나오면 안 되죠, 당연히.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문법적으로 쓸모가 많을 그러한 문법 구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쓰일 테니까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팀 A 부분은 이까지 할게요. 이까지 할 거고 여러 번 돌려보세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 때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줄 거니까 정리해놨다가 저한테 한 번에 질문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일단 1차 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